네,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역류성 식도염하고 변이성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과에서 이제 변이성 협심증이 의심된다고 해서 혈관 확장제 이소켓 처방정 40mg을 받았고요. 자려고 누우면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옥죄는 느낌이 강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땐 누워만 있으면 그랬는데 이제는 앉아만 있어도 무언가 지그시 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내과에 갔더니 한 곳에서 이제 청진기 대보지도 않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약 먹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믿었지가 않아서 다른 내과를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 뭐 심전도 검사하고 그러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변이형 협심증이 의심된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일주일 동안 먹어보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약은 이제 그 혈관 확장제는 심장에 있는 혈관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서 전신의 혈관에 다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두통 같은 부작용이 흔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변형 협심증인지도 확실치 않은데 약을 먹어야 될까 이런 걱정도 되고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도 이제 측만증 뭐 어깨도 아프고 목도 뻣뻣하고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자가 진단해 보니까 3단계로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정리를 해보면 자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옥죄는 느낌이 있다. 앉아만 있어도 지그시 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 변이형 협심증의 의심이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 다음에 측만증이 있다. 목이 뻣뻣하다. 어깨 결림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옥죄는 느낌. 요거는 이제 심기의 문제도 되고 변이형 협심증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좀 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앉아만 있어도 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 이것은 이제 더 심기의 의심이 심기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는 증상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양방에서도 있고 한방에서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고요. 어, 변형 협심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슴 통증이 있는데 통증의 양상이 일반 협심증하고 좀 다른 겁니다. 변형 협심증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즉 관동맥이죠 이게. 관동맥이 경련성으로 수축하면서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심증은 혈관이 항상 좁아져 있죠. 동맥경화증 때문에 항상 좁아져 있으니까 있고 운동할 때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게 주고요. 변형 협심증은 혈관이 경련할 때만 좁아져요. 그러니까 늘 괜찮고 일시적으로 경련할 때만 탁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운동하고 상관없고 휴식할 때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혈관이 항상 좁아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협심증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위험하다. 그런 거고요. 협심증은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혈관 조영술을 해갖고 항상 좁아져 있으니까 약제를 넣고 사진을 찍으면 이제 좁아진 게 나오죠. 그렇고 변형 협심증은 좁아져 있지 않으니까 보통 사진을 찍으면 정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경련 유발 검사, 그러니까 약제를 거기다 뿌리면 혈관이 탁 경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시험적으로 약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이분처럼 이제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검사하지 말고 약을 먹어봐서 효과가 있으면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는 두통이 잘 생긴다. 그런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협심증은 이제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관동맥 치환술, 이제 너무 심해지면 범위가 좁으면 스텐트 같은 걸 끼워서 넓혀주면 되는데 이제 너무 넓어. 그러면 스텐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또는 스텐트가 안 들어갈 정도로 좁든가 그러면 이제 혈관을 아예 다른 걸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죠. 변형 협심증은 이제 내복약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평생 먹을 수도 있고 먹다가 이제 치료돼서 괜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심장은 심기의 힘으로 박동하는 거고 심장의 혈관도 심기 영향을 받는데 심기가 부족해져서 혈관이 경련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어, 심기가 막히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 어렵고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되는 일도 흔하고요. 위염이나 소화불량 잘 생기고 머리 쪽으로 이제 기가 몰리면
후두통, 뒷목 돌면 뻣뻣해지고 어깨 결림, 측만증, 디스크,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관 협착증 이런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증상이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상당수가 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합해 보면 심기가 부족해져서 심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변형 협심증, 가슴 통증, 가슴이 답답함, 역류성 식도염, 목이 뻣뻣해짐, 측만증, 어깨걸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치료는 어느 게 좋으냐? 경제적인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양방울이 잘 안 나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한 방에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치료는 이제 자가 치료가 있고 전문적인 치료가 있는데 자가 치료는 이제 운동부터 우선 시작하시는 거고요. 가슴 두드리기, 그건 여기 두드리는 거, 전에도 말씀드린 두드리는 거, 그 다음에 심화 풀기, 여기 두드리고, 여기 심화 풀기 해주고, 그 다음에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경과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거나, 효과가 없으면 이제 혼자 하는 게 좀 벅찬 거죠. 그러면 이제, 한방 전문적인 치료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로 이제 한의원 방문해서 기공, 한약, 침뜸 이런 치료를 같이 하면 완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그 역류성 수도염, 변이형 협심증, 누르는 것 같은 가슴 통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